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You think by how many times I fell.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조성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영화 매트릭스란 말이죠. 이제 모델링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ould be the new beginning. New year could be the new beginning.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주물공장 주십니다. 모델링 이론의 창시자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 배 안 부르세요? 아니요. 맨날 그렇게 책 보고 뭐 배우러 다니시고 또 얼마 전 보니까 금호산에 뭐 유튜브 기반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활용 과정 이런 거 갔다 오셨죠? 네. 그런 거 왜 가세요? 배가 고파서. 아니 제 밥그릇 뺏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도와주려고. 그런 거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가셔가지고 어떤 거 그럼 배우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 유튜브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고 검색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갈수록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가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동영상만 그 올려놓고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기능으로 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젊은 아이들한테 일종의 검색 엔진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은 옛날엔 구글이나 네이버를 찾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냥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게 훨씬 쉬우니까. 그치 거기서 설명 다 해주니까 그리고 뉴스도 뭐 최근 뉴스가 아주 따끈따끈한 게 다 올라오고 하니까 네. 굳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예전에 네. 교수님 그 영어 교육 사업을 했을 때 네. 홈페이지를 유튜브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홈페이지는 텍스트잖아요. 뭐 인사말 누르면 글씨 나오고 그게 아니라 인사말 누르면은 화면에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뭐 회사 소개하면 화면에서 짜자작 나오고 제가 그런 네. 거를 한 7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되게 너무 앞서갔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뭐 근데 예. 지금이 그럴 시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이죠. 아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포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의 포탈로 자기의 그 생각이나 아니면 내 컨텐츠가 있으면 이걸 누구들한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배포하고 하는가 그 방법론을 이제 한 2박 3일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웠던 게 그 당시 제가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좋다. 그 글씨를 안 읽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즈니스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예. 홈페이지 얘기 나왔으니까 요새 홈페이지 만들어봐야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페이스북 그 페이지나 아니면은 유튜브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게시판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서버를 호스팅을 하죠. 웹 호스팅 같이 하니까 그쵸. 서버 용량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대형 그 포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잘 다운되고 많이 들어오면은 그런데 유튜브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게시판은 뭐 네이버나 무한대지, 이런 걸로 무한대. 이제 링크를 걸어놓으면 되니까 서버 호스팅 비용도 안 들고, 그 데이터 뭐 몇 개 이상 뭐 못 올리고 이런 것들도 없고, 사실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맞아요. 교수님이 이제 그쪽에 발을 들이셨다니 제가 좀 위기감이 듭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맥가이버세요. 그 얼마 전에는 또 하수관 그 공사를 직접 하셨다고 그 집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혹한 때문에 이제 동파 사고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하수관이 얼어가지고 35만 원 주고 녹였거든요. 근데 교수님 14,000원 들었다며. 모델링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럼요. 물질 모델링을 잘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즌 4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교수님하고 방송하는 이제 시즌 5를 앞두고 개편에 또 들어갈 텐데 제가 좀 다른 걸 좀 한번 구상해봐야겠어요. 강신철 교수님을 모시고 어떤 걸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이제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걸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 이론 활용법 말씀을 하시면서 독서 방법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을까를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리 뒤에 10진법부터 쭉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기업에서의 이제 그 인사관리 원칙으로서의 모델링 적용하는 사례들을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는 다 주변 얘기였어요. 모델링 얘기. 이론의 이제 핵심 요소 중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변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서론이 아주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체, 객체, 매체 이 3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주체. 그 모델링을 하는 주인공. 혹시 주사파는 아니시죠? 그거는 아니에요. 주체 사상. 주리론, 주기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주기론. 주리론. 고등학교 때의 그 뭡니까? 그 국민윤리 시간인가요? 그 제목도 참 그래요. 역사에서도 배웠죠. 정약용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황, 이익이 뭐 주기론, 주리론의 무슨 대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럼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뇌는 글쎄요, 뭐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따다닥 해서 자극을 통해 가지고 뭐 명령을 내리고 뭐 흔히들 그렇게들 알고 있죠. 이제 뇌 과학적 접근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체 이론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방대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뇌의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그 기관들 구조, 그러니까 인지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시는 거는 뇌의 구조. 다음에 어떻게 쓰는가. 뇌를 활용할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현대적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은 뇌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대가리를 쓸까. 대가리는 좀 심하고.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오늘은 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뇌는 덩어리 하나라서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 이미 다 밝혀진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하나의 통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설명의 편의상 나누겠습니다. 뇌를 여러 개 그 기능별로 부위별로 나누는 작업. 이게 이제 오늘의 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눈다면 감성, 지성, 이성.
네. 저는 좌뇌, 우뇌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이제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네네. 좌뇌, 우뇌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네. 뇌과학에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좌뇌형은 수학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뭐 우뇌형은 예술 감각이 뛰어나고 이런 얘기는 저는 문외형. 뇌가 없어요. 요새는 별로 그게 그 네. 설명력이 부족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왼쪽 뇌를 다쳤다고 해가지고 말 못하고 수학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기능이 생겨요. 뇌의 다른 부분에. 이제 그 가소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좌뇌 우뇌 구분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오늘 났고 말씀하실 거는 감성, 이성, 지성. 감성 순서를 네. 감성, 지성, 이성. 아, 감성, 지성, 이성. 네. 네. 원초적인 것부터 좀 더 인간적인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네. 이성이라는 게 이제 맨 뒤에 있으니까 그게 가장 고등지능인 것 같고, 그죠? 인간의 그 인지 능력의 최고인 것 같이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성 중심의 사회. 이제 이게 그 현재 뭐 예술에서는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걸 반박을 하고 있고, 그게 오히려 인간 정신을 말살시켰다. 이성 중심의 사회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구분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청취자들께서도 좀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 안에 어떤 능력, 그러니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 고급이고 뭐 저급이고 이런 게 없다. 다 그냥 각자의 역할을 수평적으로 동일한 자격과 입장에서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현대 뇌과학의 조리기도 하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과거 중세 시대 뭐 이럴 때는 고전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참아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다가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들 그런 자유 뭐 이런 뭐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근데 비슷한 그런 거다 본연의 동일한 거다? 모습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주체라고 그랬죠. 네, 주체. 네, 주체성의 본질은 이성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18, 19세기 지금 20,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네. 그것도 사실 위험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체론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럼 인간이 주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 나머지 사물이나 자연은 객체가 되고 걔들은 주인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종속물처럼 네,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론이라고 우리가 말은 쓰지만 이게 내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종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모델링을 하는 행위자, 모델링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주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체라는 게 우리 뇌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네. 순서를 이제 감성부터 주셨으니까, 네. 그쵸. 감성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왜 감성이냐면 감성은 영어로는 이제 sensibility거든요. 네, sensibility. sensibility, 센스 할 수 있는 능력.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오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섯 그쵸. 가지 감각. 네, 시각, 시각, 청각, 네, 청각, 후각, 후각, 미각, 촉각. 촉각. 네. 네. 이 다섯 가지 감각을 총각은 아닙니다. 총각은 아마 한 9각 정도 될 거예요. 아홉 번째죠. 아니 그렇게 토스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일단 네. 오감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오각이라고 하죠. 다섯 가지 감각. 그거 말고도 사실 생각도 있어요. 네. 네, 생각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럼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가 안으로 들어오죠. 우리 뇌로. 그렇죠. 네, 보통. 그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니까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이건 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네. 감정과 감성을 요즘에 그 예능 프로에 나오는 그 TV의 출연자들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자꾸 많다. 이렇게 헷갈려서 써요. 근데 그거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되게 슬프게 잘 표현을 한다. 네. 그 감성 돋는다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감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 표현을 잘한다 이렇게. 슬픈 감정의 표현을 그쵸? 잘한다. 슬프고 기쁘고 뭐 두렵고 무섭고 이런 거는 다 감정이지. 네. 그건 감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은 뭐냐면 결과물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감성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안으로 뇌 안으로 끌어들이면 거기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죠. 네. 뇌에서 그 화학적 반응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 안에 그 두려워서 막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 그 분출이 되면 그거 그냥 그걸 두려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감성은 그 안에 그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있는 이전에 거죠. 그러니까 출입구죠. 그러니까 쉽게 입구. 얘기하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이제 외부 자극이고 네. 그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어요. 그쵸. 그게 감성이고 정수된 물이 감정이다. 정수된 물이 감정이다. 예, 표현 잘했죠.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네, 프로세스만 네. 이해하자고요. 감성이 일단 앞에 있고 네. 단계로 본다면 그 감성의 그 능력으로 외부 세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네.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그 가수들이 막 노래하고 슬프게 막 할 때 감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약간 안 맞는 말이다. 네. 네. 그리고 감성의 계절 이것도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감성은 어느 때 쓸 수 있을까요? 그 표현은 그렇다고 감성이 하면은? 발달했다. 이게 감수성하고 좀 비슷해요. 감성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감성이 발달했다 그러면은 민감하게 외부 세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한 사람이 감성이 발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새가 뭐 그 울면 우리는 감성이 사실 일반 사람은 그렇게 시끄러운 청각이 건데, 그런 발달하지 거.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새. 예. 그냥 새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왜 경희대 윤무부 교수 이런 분들은 네네. 예, 그 무슨 소리 새소리만 들으면 숭실대 무슨 소리공학과 그 교수님 이런 분들.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이게 또 절대 음감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만 들어도 그게 분별을 확 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새소리 또 절대 음감 가진 사람은 누가 피아노 옆에서 눈 감고 쳐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몇 명 도미 봤어요. 도레미파 이거 다 구분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감성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거기에 슬픔하고 그 기쁜 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외부 세계에서 뭐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뇌로. 네. 그럼 뇌로 들어왔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미지가 생겨요. 심상. 심상.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감각 인상이죠. 감각 인상.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상.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그 지식이나 과거의 지식이나 그 내 주관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순수 감각 인상이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로 생겨요. 뇌 안에.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성이 이제 작동을 해요. 그럼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외부 자극이 들어와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뇌에 무엇이 형상화가 됐어요. 최초의 그 형상화된 것까지가 이제 그걸 감각 인상이라고. 감각 인상, 그러니까 감성 모드가 거기까지라면은 그쵸. 그 재료를 통해서 무언가를 또 이제 연상해내거나 아니면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성이라는 얘기신 거죠. 연상까지 가는 건 이제 이성이 할 일이고. 네네. 이제 과거에 내가 뇌 안에 기억돼 있는 지식이나 과거 데이터하고 연결하는 그쵸. 과정. 메모리가 뭔가 있죠, 그죠? 네. 기억된 거하고 비교를 해요. 강진철 교수님, 무섭다 이런 거 딱 연결되는 거. 얼굴 보면은 그 연결이 잘못된 거야, 그거. 네. 그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 네. 그러니까 감각 인상이 이게 뭐지? 이걸 알아차리는 걸 우리가 지각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갖고는 사람이 몰라요. 그게 뭔지를. 네. 근데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내는 능력. 그리고 식물이 있으면은 이거는 나무인지 풀인지, 그죠? 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어떤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생이면 풀이다. 근데 이게 단연생으로 오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오래 산다. 그러면은 나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 네. 네. 그러니까 지성은 굳이 뭐 새로운 걸 창출해내거나 뭐 상상을 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과거에 갖고 있는 지식과 비교를 해서 이게 뭔가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런 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성. 네, 영어로는 이제 리즈닝이라고 하거든요. 이성. 저는 순간 이성하길래 이성 친구 뭐 이런. 네, 이성. 네. 그런 이성이 한자가 다르죠.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왜 그 우리나라 그 성리학 네. 학자들이 얘기했던 주리론, 주리론자들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성이에요. 뭐 흔히 뭐 잠아야 하느니라 뭐 이런 걸로 형상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연렵이 뭐 이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가 보통 존재다 하는 것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이걸 존재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플라톤의 뭐 이데아 네. 이런 게 이성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네. 이성이라 하면 바꿔 얘기하면 이상향으로 생각해봐도 될까요? 아까 교수님이 이데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 영역이죠. 네. 왜냐하면 그건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방향, 절대적 가치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이제 문학에서는 묘사가 되죠. 네. 예술에서도 이제 그것도 한 그 이성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은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치에 부합한다를 흔히 그렇지, 합리적이라고. 이치한다. 사물의 원리, 이치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래부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지식을 쌓다 보니까 생긴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네네. 어쨌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물의 원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그건 산물들이고 결과물들이고 그렇게 상상을 해서 뭔가를 원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우리 뇌의 이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감성, 지성, 이성 이게 네. 하나의 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이게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외부 정보가 들어올 때 감각 인상을 만드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고 그 감각 인상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판별하고 뭔지 알아차리는 능력을 understanding 네. 이해력이라고도 하죠. 네네. 그게 지성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긴 어떤 개념이나 지식들을 가공을 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고 그 뭔가 추론을 한다는 말도 하죠. 추론. 네. 그 왜 형사 콜롬보 보면은 머리카락 하나 보고도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잖아요. 네. 그죠? 네. 머리카락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감성 능력은. 그리고 그게 동물의 머리카락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카락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지성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지성이 없으면 그게 동물의 머리인지 사람의 머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배웠죠. 이게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그러니까 분류해낼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사 콜롬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이거는 언제 그 여기에 떨어진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범인이 여기에 있었다. 저 범인의 주인은 누구다.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해내죠. 범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머리카락의 주인이 아니라? 그러네. 네. 그 왜 우리 저번에 장미의 이름 거기 네. 했잖아요. 그 수도사 윌리엄 수도사가 바로 이성의 능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윌리엄 수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콜롬보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이성 능력이 축적되면 나중에 그게 또 지성으로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항상 이 세 돌아가는? 가지는 그렇게 구분을 편의상 하긴 했지만 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이 그 능력이 축적이 되면 그게 또 감성으로 작용을 해요. 이 사람이 바깥 세상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긴 어떤 그러니까 추론의 결과들 그게 다시 지성으로 들어가서 지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돌고 도는 거라서 전체는 이제 하나의 인지 그 세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 뭐 뇌를 지금 뭐 좌뇌, 우뇌, 뭐 우리 뭐 연수 예전에 배웠던 과학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세 가지 그냥 기능으로서 그 하나는 감성, 지성 그리고 이성을 말씀 주셨는데 오늘 방송은 이제 맞춰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이에요. 큰일 났다. 언제 끝나려고. 네. 계속해 보시죠. 이제 핵심은 네. 왜 모델링 이론에서 우리가 그 외부 세계를 인지해서 심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심상을 아까 감각 인상도 하나의 심상의 한 종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외부 자극이 와서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네. 사람의 주관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요즘 현대 예술은 그걸 추구해요. 거의 뭐 본능적인 뭐 그러니까 직감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감각을 직접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했을 때 지금 네. 듣던 분들이 얼굴 놀라라 이런 것들. 뭐, 그래서 그 그다음 나오는 게 이 새끼가 미쳤나 뭐 이런 거 나오는 마네 거. 모네가 왜 네. 인상파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 얼굴 찍은 게 인상이 아니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얘기한 감각 네. 인상을 그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프레션 영어로는.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맺힌 상 그게 이제 인상인데 그거를 자기의 주관이나 사전 지식을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림으로 옮기는 그림. 그게 인상파 그림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왜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들은 인상파가 왜 인상파인지 얘기 안 해주셨을까? 그냥 인상파 얼굴, 대표 화가 그다음에 얼굴 찍기 후기 인상파 뭐 그쵸 맨날 그런 것만 외우고 예 아무튼 네. 네. 나도 그거 미술 사조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했는데 그런 좀 원리에 그 근거해서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제대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룹핑해갖고 외웠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추상화 그죠? 현대 예술은 추상화도 많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뭐 기존의 그림하고 뭐가 다를까? 왜 또 왜 사실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극사실주의 요새 뭐 그것도 한때 유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거를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는 게 사실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뭘 상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죠. 사진 찍듯이. 근데 이제 그런 류의 그림은 요새 별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거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 네. 그렇죠. 사진이 그걸 앞서가니까 사람이 사실 그대로 그려봐야 사진을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하긴 그런 그림 볼 때 사람들이 우와 사진 같다라고 많이 하는 그런 것 얘기 같아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예술에는 가치가 없죠. 아, 그 강신철 교수님 개인의 의견이십니다. 저 혹시 그 뭐 극사실주의 작가님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하고는 관련이 아마 없습니다. 근데 극사실주의 작가 분도 그걸 알 거예요. 아, 네. 예.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네. 아, 그게 현대예술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않는 예술 사조다라는 건 알고 그릴 거예요. 네, 인정받지 않아도 그분이 예술 세계가 그걸 추구한다면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인상이다. 네. 그러니까 심상의 한 종류다. 인상이란 말은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모델링에서는 심상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네. 그 심상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 주체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성에 의해서 형성된 감각 인상을 우리가 표현을 바로 해도 그게 얼마든지 심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성의 결과. 그죠? 지성이라는 능력이 작동을 해서 뭘 구분을 했어요. 분류를 하고. 그래서 만든 모델도 그것도 하나의 심상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뭐 표현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십진분류표. 네, 네. 이거는 분류를 하는 기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뇌 안에서 감각 인상 갖고는 만들 수가 없잖아. 그죠? 지성의 결과물을 형성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글로 문자로 표현해낸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성의 결과물도 심상이 형성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성, 그 이성의 결과물로 형성된 이미지,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런 그 심상들을 고급이라고 그러죠. 고급이요? 고급. 고급. 아, 깜짝 고급은 뭐 고급. 고급. 네. 네.
하이 퀄러티.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의 뭐 방정식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뭐 이런 그 왜 물리 방정식들은 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이나 네. 지성의 영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거리가 먼 강신재 교수님하고 가깝겠네요. 네. 아니에요, 나도 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과학이 그 발전하면서부터 그런 이성 중심의 사회가 더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뭐 똑똑하다, 그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되게 그 이성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경향이 무지 강하죠 지금. 그리고 또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나니까 네. 큰 줄기만 딱 그 제시해 놓으면 나머지 계산은 그러니까 흔히 뭐 지성의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해결해 주니까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이나 지금 뭐 인공지능, 네네. 그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감성이나 지성은 많이 따라잡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서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감성이나 지성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기감을 느낀다 이러는 거죠. 근데 아직 이성의 영역은 일부, 아주 극히 일부밖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구현을 못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에이 바둑은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가 굉장히 다른 예상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충격 그 자체였었는데 알파고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오만이 아닐까. 인간이 이러이러한 건데 그거 역시도 이성 역시도 하나의 빅데이터가 생기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요즘에 뭐 그 추론 엔진이나 네. 인공지능의 그 뭐 아까 지금 얘기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과거에는 이성의 영역에서만 담당했던 그런 추론 이런 거를 이젠 기계가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무섭습니다, 정말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이성의 영역이 그런 과학적 추론 이런 것만 아니라 그 예술적 상상, 그러니까 추상화를 그려내는 있지도 않은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이성 영역은 쫓아오고 있지만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과학자들 다 얘기를 하죠.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점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인간의 인지구조, 뇌 구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뇌우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이성 이 세 가지 순서대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어쩌라는 얘기인 거죠. 이 모델링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잘 하려면 이 세 가지 인지 능력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당연한 얘기일 거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감성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짐승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뭐 감각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하는 사람도 한때는 좀 이렇게 천시받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예술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사회가 됐지만 딴따라 그림쟁이 뭐, 그쵸? 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지금 지성이나 이성은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냐면 감각 재료가 없이는
지성이든 이성이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단계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정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 더 어떤 게 뭐 우월하고 위치이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성 능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들어오는 감각 재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뇌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성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는 사회에서 역할도 제대로 할 것이고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재가. 그게 바로 감성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5가지 감각을 총동원해서 살려서 관찰하고 여러 가지 음악도 듣고 여행도 하고 그런 그 소재 수집 활동을 많이 해라. 그게 당장은 안 쓰더라도 우리 뇌 안에 기억이 돼 있다가 언젠가는 그 내가 지성이나 이성을 써야 할 때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이나 이성의 능력을 그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 어떤 방법론을 배운다든지 이론을 배우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독서를 하는 이유 이런 것도 또 관찰된 그 감각 재료만 갖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맨날 수준이 머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려면은 이 지성의 능력을 또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식을 축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감성을 쓰는 거를 감각한다 그러죠. 감각한다. 네. 네, 감각이라는 게 명사이기도 하지만 또 동사이기도 해요. 감각한다, 센스한다 이런 얘기죠. 네. 발음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해하고 뭐를 판단하고 웃으세요. 그냥 왜 웃으려다 마세요. 네. 분류하는 거를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걸 지각한다고 그래요. 이 힌트가 나와요. 네. 감각하다, 지각하다. 그럼 뭘 할까요? 이제 이성이면은 이각하다. 이각을 해야 되는데 이각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각하는 들어봤는데 사실 그거를 네.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말이 네. 그냥 넓은 의미로는 인지 활동 전체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원래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성을 쓰는 거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5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6번째 감각이 생각이에요. 똑같잖아. 각각. 그죠? 네. 네. 그 생각은 외부 입력이 없이도 우리 뇌 안에 있는 것 소재들을 가지고 또 뇌가 움직여요. 그게 바로 생각 능력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들이 무너졌다가 그렇죠. 또 세워졌다가 이럴 수 있고 네, 그렇죠. 거기서 상상력이 나오는 것이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생각의 능력에서 발현되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 아무 입력 없이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 명상하거나 그 깊이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외부 입력과 직접 연관은 없다. 하지만 생각이 좀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외부 입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없이는 안 된다. 물려 있는 그런 관계. 맞아요. 그래서 이 3가지 그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를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 감성을 최대한 그 발휘를 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외부 정보를 수집할 건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나의 모델링 재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 바깥에선 없지만 내가 나만의 고유의 어떤 그 이론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법칙 뭐 이런 원리를 찾아낸다든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뭐랄까요 추론 이런 것도 해낼 수 있는 이런 3가지 능력을 좀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모델링 능력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교수님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들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줘 보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심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링 이론 창시자 만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희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4대강 지킴이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4대강 사업 관련 새로운 소식을 김종수 기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